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자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받아야 될 환호를 제가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그 손상대 대표가 여러분 보셨죠? 지난주에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집사도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 홍동명 목사님이 정말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새해에는 우리 손상대 집사께서 정말 한국 교회를 전부 새로 이끄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소셜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어떤 사회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란 한마디로 대중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위나 그 다음에 무슨 때로는 뭐 폭력 행사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대중을 우리 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운동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 운동의 가장 핵심적은 뭡니까?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좌익운동과 대한민국 애국운동이 서로 지점에서 부닥치고 있는 겁니다. 좌익운동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친미 반동분자라고 이야기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 관료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애초에 되지 말아야 할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싸웁니다. 좌익은 사실을 뒤집어서 자신의 선전선동거리를 만듭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최고 통치권자의 통수권을 그들은 내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언론이 침묵하고, 그 다음 교회가 침묵하고, 많은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면 저들의 이야기가 정당한 것으로 기정사실화됩니다. 우리는 지난 작년도 2025년도에 정말 피눈물 나게 싸웠습니다. 추운 겨울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싸웠고 각각 있는 지역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가 단결하지 못하고 우리 내부의 배신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들은 이재명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싸워서 그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50% 이상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연한다, 계엄은 잘못됐다 사과하면서 우리 전열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 그것이 운동이자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운동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애국적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누가 뭐래도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승리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넘겨봐 주십시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저들에 의해서 내란으로 조작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22건의 탄핵과 그리고 자신을 수사하던 공무원들을 탄핵시킨 것, 사법 질서를 망가뜨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폭거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음 넘겨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에게 대한민국을 운영할 5년간 통치할 권한을 줬어요. 국회는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돕고 그리고 예산을 하는 곳이에요.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통치는 대통령에게 맡겼어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도록 못하도록 사생은 발목 잡고 뒤집는 것, 이것이 내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내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바로 그들의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맞죠? 우리는 지금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넘겨와 주십시오. 이재명과 박선호는 계엄을 내란으로 몰았습니다. 넘겨와 주십시오. 12월 6일입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고 4일 날 계엄을 해제했는데 3시간, 4시간짜리인데 바로 이틀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사전에 모의하고 공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보십시오. 12월 8일입니다. 박선호는 지금 아직 사태가, 아니 대통령의 멀쩡한 통수권인데 그거를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공수처, 국방부, 검찰단에게 대통령을 잡아서 수사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이재명이 대통령을 내란 수개라고 공격하고 저 박선원이가 북한의 간첩 지령을 받는 혐의를 받던 자가 대통령을 공격하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내란 아닙니까, 여러분? 넘겨와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대통령의 모든 재판을 다 공개했습니다. 아마 저들의 목적은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대통령을 완전히 코너에 몰고 망신 주려고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가, 그리고 저들이 내란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내란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우선 허영 교수, 우리나라의 최고의 헌법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그는 문화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학성 장로가 정말 이분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습니다. 헌법학자 중에서도요, 많은 헌법학자가 있지만 모든 검사, 판사 시험 보는 사람이 이 책으로 공부한 사람은 김학성 교수입니다. 그가 지금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가 이번 계엄 사태가 터지자마자 계엄은 절대로 통치권자의 최고 통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허영 교수가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영수 교수입니다. 이번 고려대 헌법학자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내란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란의 구성 요소는 영토를 점령하거나 아니면 국헌문란, 다시 말하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걸 국헌문란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정부나 입법부나, 그러면 지금 딴 건 없었으니까 국회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것만이 쟁점인데, 그 쟁점에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의 특전사령관의 증언과, 또 하나는 여러분도 저처럼 똑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똑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3,000개 마을에서 저와 똑같은 소리를 3,000개가 똑같이 떠들면 그것이 증폭을 일으켜서 우리 국민을 설득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얘기 정광훈 목사님이 지난번에 2019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탄핵의 7가지 사유를 가지고 전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냐? 두 번째, 또 하나는 소칭 홍장원의 메모입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지금 여야 당대표 정치인들을 체포하러 했냐? 이게 전부 조작되거나 혹은 진술이 다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홍장원의 메모는 박선원이 조작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홍장원하고 박선원하고 지금 홍장원이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2번이고, 제가 알기에는 더 수많은 작업이 있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기 새칭 지렁이 메모입니다. 이게 컴컴한 데서 그 방첩사령관하고 쓰다가 저런 거 했다는데 나중에는 또 뭐라고 바꿨습니까? 저게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메모인데 앞에 지금 빨간 거 해놓은 게, 왼쪽에 빨간 거 해놓은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내용에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해라. 그런데요, 방첩사는 구금시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 글씨가 옆에 보면 대진 문서감정 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필적 감정을 했는데 앞에 파란 초록색 했던 거, 오른쪽에 초록색 있잖아요. 그게 박선원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렁이 글씨 쓸 때 깜깜한 데 있어서 그 글자를 갈겼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CCTV가 증명했습니다. 저 홍장원은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홍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CCTV는 시간 편차가 있다. 그런데 국정원 얘기는 뭐냐면은 저 CCTV는 위성하고 맞춰놔가지고 단 1초, 단 몇 초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장원은 거짓말인 거죠. 넘겨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홍장원이 누구냐? 박선원의 국정원 뻘락지입니다. 박선원은 홍장원의 비리를 덮어줬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비리로는 홍장원이 국정원, 예를 들면 비밀 자금을 약 100억 정도 탈취해서 자신 친구 명의로 건물을 샀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건 수사가 안 됐어요. 이거를 지금 박선원이가 덮어줬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원은 자기가 국정원 1차장 할 때 자기 밑에 있던 홍장원을 자기가 보호하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홍장원이 국정원 지금 1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홍장원은 누구 사람입니까? 박선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계엄 터지자마자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리고 가장 누구랑 상의합니까? 박선원과 상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랍니까? 국정원장이 원장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재명하고 통화하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하고 이중 간첩질을 하라는 얘기를 지금 권합니다. 그래서 자르려고 하니까 홍장원이가 지금 가짜 메모를 들고 나온 겁니다. 홍장원은 제가 추측컨대 결국은 이 박선원과 협의해서 가짜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그 메모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이 되면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됩니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장은 주요 사람들의 위치 파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요청한 게 아니라
홍장원이가 2번, 3번 걸쳐서 자꾸 전화해서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야 대통령이 너 도우라는 데라고 미끼를 건댑니다. 그러자 여인영이 뭐라 방첩사령관이 그러면은 국정원에 예를 들면 그 인맥을 동원해서 주요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주요 정치인들 위치 파악이 필요한 정치인들을 명단을 불러준 것을 뭐로 바꿨습니까? 체포 명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체포 명단의 기본 내용은 누가요? 박선의가 가피라는 겁니다. 박선의는요 그 직후에 자기는 10번이고 100번이고 필적 감정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선의는 필적 감정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정치인 체포 메모는 조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안 맞고 시점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모든 증언들이 그리고 그는 껌껌한 데 썼다는데 밖에 안에 있었고 그리고 주요한 메모의 주요 내용들이 박선의 필적이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러면 박선의 자기가 아니라면 필적 감정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했다는 겁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6일 날인데 12월 5일 날 저녁에 자기 친구랑 통화한 내용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TV조선에서 특종했습니다. 내가 참 할 말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설언하란, 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 자백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설언하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곽종근이가 협박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곽종근은 김병주와 박선호를 또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 지금 계엄을 내란으로 조작한 것은 이재명과 그리고 박선원의 기획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지금 그 특전사령부에 찾아가서 저 위병소에서 면회실이죠. 면회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맨 처음에 인원을 끄집어내라 하니까 이거는 지금 그 얘기가 있습니다. 김용원 장관은 야, 그 안에 지금 16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국회 안에 약 3, 4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명 가지고 3, 4천 명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그래서 야, 이거 서로 다치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시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곽종근 인원을 끄집어내라 했다고 하자 옆에 있는 박선원이 뭐라면 인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거지 라고 말하니까 바로 김병기가 옆에 있다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거지요? 라고 물으니까 네 하고 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바로 곽종근의 증언이 조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며칠 있다가 국회에 가서 안에 있는 게 곽종근이고 밖에 있는 게 김현태 707 특임단장인데 707 특임단장은 왜 이상한 거 쓰고 국회에 유리창께서 들어간 그 부대 말입니다. 16명 집어넣은 저기에 박범계한테 지금 부승창 박범계한테 회유당하고 협박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협박받은 곽종근이 거짓 증언한 것입니다. 그는 우선 첫 번째 협박받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곽종근은 국회에 들어가 군인들을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것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거짓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는 없었습니다. 다음 넘겨가죠. 예, 앞으로 다시요. 우선 곽종근은 뭐라고 증언했냐면은 자기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12월 4일 0시 20분쯤 자기에게 통화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싹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라고 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재판 과정에 그 비화폰, 그러니까 그 대통령 경호처의 서버가 딱 그 수색당해서 그 서버가 다 까졌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를 까보니까 통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대통령하고 통화는요 0시 31분입니다 11분 후입니다. 그런데 곽종근이가 자기가 부하 일공수 여단장에게 야, 국회에 들어가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합니다. 그 지시가 0시 24분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헌재에서 대통령한테 지시받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은 그 뒤에 11분 후인데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곽종근 얘기 또한 조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저들이 유일하게 우선 첫 번째, 대통령의 계엄은 통수권자니까 사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굳이 만약에 대통령을 내라로 몰 혐의가 있으면 두 가지인데, 국회의원 그 다음에 체포하라는 메모, 그런데 아시다시피 메모 자체가 조작되었죠. 두 번째, 곽종근 의회에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 칼로 총으로 끄집어내라 했다는 증거인데 대통령 지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은 거짓과 조작에 의해서 멀쩡한 우리의 투표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대통령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바로 이것이 내란이고 반란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도 저들의 내란과 반란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금 저들의 반란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좌익들의 대한민국 전복전이 그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 누가 이 대한민국을 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거짓된 정권에게, 저 거짓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나라가 우리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과 피로 만든 나라가 저들에 의해서 망가뜨려지는 것을 결단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금년 날에는 저들을 모두 심판대에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짐합니다.